예, 안녕하세요. 상속 이야기 강사 이주호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원고가 됐는데, 그 사건은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받았던 사례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자녀가 이렇게 있고, 자, 이게 저입니다. 이게 이제 원고.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이렇게 이제 또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재산 중에 90%를 이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고, 어머니는 10%를 받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건 이제 끝났습니다. 협의분할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어머니가 드디어 사망을 하셨습니다. 드디어란 말은 좀 그렇고요. 사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재산이 일로 다 증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류분, 이게 여기 이렇게 증여가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증여가 됐습니다. 이거 피고죠, 피고. 이거 헷갈립니다. 그래서 증여가 됐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피고가 이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전부 단독 상속받은 겁니다. 딸입니다, 딸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아들은 여기 친자가 아닙니다. 원래 이 아들은 아버지 여기 전 배우자가 있습니다. 전처. 원래 이분은 전처의 소생인데 호적에만 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자기의 친딸한테 모든 재산을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류분이 들어갔습니다. 유류분. 이게 사건의 개요입니다. 사실관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차피 여기나 똑같이 다 아버지의 자식들이고, 뭐 여기 배가 다르지만 아버지의 자식이고 상속인입니다. 여기는 현재 배우자니까 상속인이고, 장남이 대부분의 재산을 받고 끝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어머니 재산은 친딸한테 갔다. 그래서 이 장남이 자기 여동생, 배달한 여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여기에 쟁점은 딱 하나입니다. 물론 이게 기여의 대가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사실 이건 인정 안 됩니다. 유류분에서 기여의 대가로 받은 거라고 주장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쟁점은 장남이 받은 아버지 상속이 특별수익이라는 여부입니다. 이 특별수익은 어머니에 대한 특별수익입니다. 원래는, 자, 여기 하나가 이제 없다, 편하게 생겨서 이렇게 없다고 보겠습니다. 딱 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원래 여기가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씩 갖고 가야 됩니다. 자, 언뜻 보기에 30%가 넘죠. 그럼 이게 만약에 30% 본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20% 준 겁니다. 20% 이렇게. 그죠? 20% 준 겁니다. 이거를 어머니한테 받았다고 보면 이 아들은, 장남은 이 증여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미 20%를 아버지 재산 중에 20%를 어머니한테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걸 별개로 본다면 아버지 상속은 아버지 상속이고 어머니 상속은 어머니 상속이다. 따로 봐야 된다. 라고 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상대방이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주장이죠. 어머니한테서 이 지분 20%를 받았는데
이 20%는 너의 유류보다 많다. 그러니 너는 유류물이 침해된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비슷한 판례가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버지 상속과 어머니 상속. 그래서 원래 이제 아들들이 이 어머니가 계실 때 장남이 많이 받았는데 이제 밑에 동생들이 어머니한테 다 받고 나니까 또는 뭐 아버지한테 많이 받았는데 어머니가 유언 없이 돌아가셔서 상속재산 분할이 일어나니까 이제 아버지 거는 아버지 거고 어머니 거라고 해서 똑같이 받으려고 들어옵니다. 예. 그럴 때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원래 저희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지금 들고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요게 2001년도 판례입니다. 2021년 7월. 자, 2021년 7월 대판입니다. 네, 대법원 판례 보면 아버지의 상속에 대해서 아들의 특별식으로 하려면 이거는 어머니의 상속분이 양도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상속분 양도라는 게 뭐냐면 이 부동산 널 주고 네가 더 많이 가지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법률상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인 지위의 양도입니다. 상속인 지위의 양도. 상속인 지위의 양도는 통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어머니의 모든 7분의 3 지분이 통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속 재산에 대한 7분의 3은 물론이고 상속 채무가 있다면 그 상속 채무도 7분의 3이 넘어가는 겁니다. 네. 어머니는 상속에서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다 넘겼으니까. 네. 그래서 아들이 7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딸이 7분의 2. 이게 상속분의 양도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게 7분의 3은 이게 바로 특별식이 되어버립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상속에서 받은 특별식이 어머니한테 받은 상속인 지위가 상속분, 상속분 받은 7분의 3이 이제 아들의 특별식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어머니 상속재산이 자, 아까로 따지면 어머니의 증여재산, 요 증여는 딸, 친딸한테 한 거 여기에다가 더하기 아버지 상속재산에 대한 7분의 3. 이게 이제 기초재산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상속인 2명만 남으니까 딸하고 장남 아들만 남으니까 4분의 1 되겠죠. 여기에 이게 유류분이고 여기에 이제 아버지의 상속재산 7분의 3. 어머니한테 받은 이 7분의 3을 뺍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유류분 부족분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아버지 상속이 어머니 상속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제 자녀가 몇 명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이 들어갔는데 어머니의 상속분이 아들한테 양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의 상속분도 또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대부분의 상속분을 갖고 판결을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이 대법원 판례 2027년 7월 판례는 정식으로 양도가 된 겁니다. 양도서에 의해서 양도가 된 겁니다. 상속분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 과정에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분의 양도가 명시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 어머니의 기초재산, 어머니의 상속, 이건 이제 어머니 상속입니다. 요거는 아버지 상속 문제가 껴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어머니 재산에 포함을 하는 겁니다. 전체 유류분 계산할 때. 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그거는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는 거다. 근데 이 사건은 그게 아니고 20%만 받은 거다. 이거를 상속인 지위의 양도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틀리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요 다음 판례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사건이 복잡해지는 건데, 저희 이제 유류분을 하는 상속을 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달갑지 않은 판례입니다, 이게. 자, 언제 판례냐? 2027년 8월입니다, 이거는. 한 달 늦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이게 소송이 아니고, 상대 분할이 아니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에서 정식으로 양도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요거는 이제 2008월, 7월 판례고, 이거는 협의무산입니다. 상속인들이 모여가지고 재산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을 장남이 가져갔습니다. 요게 어머니. 원래 어머니 지분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장남이 어머니 지분을 깎아먹은 겁니다, 이게. 어머니가 상속받아야 될 거. 그러니까 원래 7분의 3을 받아야 되는데 7분의 1만 주고, 또는 이거보다 덜 주고 자기가 거의 다 먹은 겁니다, 이게. 이런 사건에 대한 판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는 장남이 거의 다 받았습니다, 아버지 거를. 어머니가 이걸 받긴 했는데 사실은 별다른 경제적 가치가 없습니다. 판결에 따지면 경제적 가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받았긴 받았습니다. 아주 조금 받았는데 별로 돈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갖고 장남이 거의 다 가져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남이 이제 유류분의 원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재판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상속인 지위 양도를 하는 거나 협의 분할을 통해서 상속분을 다 넘기는 거나 차이가 없다. 사실 이것도 상속인 지위 상속분의 양도라고 봐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 재산에서 어머니가 별 가치도 없는 거 요만큼 가져가고 나머지 다 가져갔어요, 장남이. 이런 경우에 이것도 원래 어머니 상속분이 이만큼이었다면 구체적 상속분, 만약에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이제 밀법 1008조 2를 반영한 1008조 1은 소송 없이 끝났으니까 지켜두고 1008조를 반영한 특별식 사전징계를 반영해서 어머니의 구체적 상속분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뺏어갔다면 이거는 증여로 본다. 그래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아들이 더 많이 가져간 거, 어머니의 구체적 상속분에서 가져간 거를 이거를 특별식으로 봅니다. 어머니한테 증여받은 걸로 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앞으로 아버지 상속권에서 재산을 많이 받은 그 원고가 어머니의 상속재산 분할에서 또는 유류분할 청구 소송에서 이제 유류분 침해를 원인으로
또는 자기가 사전 승인을 받은 게 없다는 것을 원인으로 더 많은 상속분을 원할 때, 그럴 때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 같은 저희가 승소 판결을 받은 거는 이거를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 쪽에서 이거를 들고 나왔다면, 이 사건, 이 판결, 이 판례를 들고 나왔으면 굉장히 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사실은. 패소가 가능했습니다, 이거. 그러나 상대방이 원래 이제 입증 책임과 주장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겁니다. 판사님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민사법원은 판사님은 심판입니다. 심판이 뭐 페널티 쳐야 된다. 야, 거기다가 막 오른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가야 돼. 이거 코치 안 합니다. 원래 해서는 안 되고. 당사자들이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자기 역량 한도 내에서, 증거 내에서 서로 주장하고 입증하고 판사님은 심판만 합니다. 상대방이 여기까지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요거에 대해서 방어를 한 겁니다. 만약 이걸 알았으면 머리가 아팠겠지만, 그래서 자, 오늘 말씀드릴 건 아버지 상속과 어머니 상속이 엮였을 때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 그러니까 뭐 상속재산 분할에 소송 당사자로 참여하거나 또는 유류분반환의 원고가 됐을 때 요것만 주장할 수 있으면 유리하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너 많이 받았지 않냐? 그럴 때는 그건 아버지 상속은 아버지 상속이고 어머니 상속은 어머니 상속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이 판결을 들고 나오면 그거는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한다. 내가 조금 더 가져간 거는 이게 아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버지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이거를 내가 얼마나 받았다는 얘기냐? 특별수익은 원래 내 특별수익은 제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아버지 상속에서 어머니의 구체 상속비가 얼마인지, 내 구체 상속비는 얼마인데 얼마를 더 가져갔는지, 그거는 소송을 나간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언제 시점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시점으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 상속을 기준으로 여기를 재판하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기준으로 여기 걸 또 따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가 이 시점으로 하는데 자기가 이 주장을 하려면 이 시점으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게 또 있으면 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버지 거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그건 별개다. 정리해 드릴게요. 아버지 상속과 어머니 상속이 같이 엮였을 때 얘기입니다. 자, 전제 조건은 장남이 아버지 재산을 대부분 상속받았다. 증명 아닙니다. 상속받았다 할 때 얘기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 상속과 어머니 상속은 다른 거다, 이게. 구분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고 이 대법원 판례에서 2021년 7월 판례에서 그게 아니고 많이 아버지 상속 때 어머니 것까지 우리가 취득하지 않았냐, 이렇게 나오면 상속인 지위 양도, 많이 받은 거는 상속인 지위 양도가 아니다.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인 지위 양도라는 거고, 그거는 전부 다 가져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어머니 7분의 3에서 7분의 3에서 내가 7분의 1을 가져가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다. 내가 7분의 3 있다면, 어머니 상속분 7분의 3 있다면 이거 다 가져오는 거지, 어머니가 7분의 1을 갖고 내가 7분의 1을 갖고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잘 압니다. 그래서 세 번째, 8월 판례를 들고 나옵니다. 구체적 상속분. 이러면 입증을 요구합니다. 증명해봐라.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얼마를 더 가져갔다는 거냐? 내 특별 수익이 얼마나 하는 거냐? 여기까지 가면 이제 상대방은 환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식이 아니거든요. 네, 물론 뭐 저희 사무실이 이게 당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 저희가 딸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딸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분들이 아들 입장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장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자, 아버지 상속에 아버지에서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사람이 어머니 상속에서 상속분이나 유류분, 유류분을 주장할 때는 이 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 단계로 걸쳐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저희가 했던 소송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오늘은 그 이제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분할을 통해서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은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은, 어머니 재산을 전부 다 사전 증여받은 다른 동생들을 상대로 유륜반환 청구소송을 했을 때 벌어지는 일, 거기에 대한 주장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은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해 안 되시면 한 번 더 돌려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하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뭐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밑에 이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